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실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기출문제에서 배점이 높은 내용들 위주로 문제와 제가 해설하는 영상 새벽 배송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랑 같이 10점 올리는 공부 해 보실게요.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문제는 전압 강화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기 기사 2011년도 1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은 삼상 배전선에서 변전소의 전압은 3300V, A 수용가의 부하는 60A, B 수용가의 부하는 50A, A, B 수용가 역률은 모두 0.8이고 변전소와 A 수용가 사이의 길이는 2km, A 수용과 B 수용가 사이의 길이는 4km이며 선로의 임피던스는 킬로미터당 저항 0.9옴, 리액턴스는 0.4옴이라고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바로 1번 볼까요? 콘덴서 설치 전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전압은 몇 볼트인지 구하시오. 여기 변전소 전압이 3300볼트고요. 요때 A 수용가의 전압 VA라고 할게요. B 수용가의 전압 VB를 구하시오. 자, VA는 여기 변전소 전압 3300볼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즉 전압 강하 E1이라고 하겠습니다. E1을 빼주면 여기 A 수용가에서 걸리는 전압, 인가되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그죠?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3상이니까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X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적용하는 경우는 역률이 지상일 경우, 요 마이너스는 역률이 진상일 경우, 이렇게 구호가 바뀐다는 거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A 수용가의 전압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 수용가 전압 강하는 여기 EA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걸리는 전압 강하 EA 루트 3 곱하기 전류값인데, 자, 전류는 여기 흐르는 50A의 전류와 여기 흐르는 60A의 전류가 여기에 이제 흐르겠죠. 그래서 50A와 60A를 더해준 110A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저항은 0.9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1km당 0.9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A 수용과 사이의 길이는 2k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0.9옴에 2km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0.8이 되겠죠. 역률 0.8. 또 부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지상입니다. 지상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리액턴스가 0.4옴이래요. 길이는 2km. 그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65.81 볼트 나옵니다. 얘가 뭐예요? 전압 강하. 그러면 변전소에서 준 3300볼트에다가 여기 전압 강하 365.81 빼주면 얘가 몇 볼트죠? 2934.19볼트 나오네요. 얘가 A 수용가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34.19볼트. 비수용가의 전압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압 강하 이 B라고 할게요. 루트 3 곱하기 여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50A네요. 50A 곱하기 저항은 0.9옴이 몇 킬로? 4킬로. 여기는 4킬로죠. 그죠? 4킬로 곱하기 역률이 0.8. 이것도 역시 지상이니까 플러스 리액턴스가 0.4 곱하기 4킬로.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32.55V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걸리는 전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A 수용가의 전압 몇이었지요? 2934.19 전압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 332.55를 빼주면 이때 B 수용가의 전압은 2601.64 나오네요. 2601.64. 그래서 B 수용가의 전압 2601.64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가로 2번 B 수용가의 부하에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하여 진상전류 40A를 흘릴 때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인지 구하라. 보세요. 여기다가 콘덴서를 설치했는데 여기 40A의 진상전류가 흐른대요. 이때 여기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전압을 구해라. 우리 아까 전에 A 수용가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 몇 암페어가 흘렀죠? 110암페어의 전류가 흘렀죠. 그런데 이때 전류는 역률이 0.8이었어요. 그죠? 0.8. 그럼 얘를 삼각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10암페어가 여기 피상전류입니다. 피상전류. 네, 보여지는 전류값. 그럼 얘를 유효전류값, 무효전류값으로 또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여기가 유효분이에요. 이 전류의 유효분. 그럼 얘가 역률이 몇이라고요? 0.8. 그럼 유효분 구하려면 얘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지요. 그럼 유효분은 몇이에요? 88 나오네요. 88. 그러면 이 110A의 유효분은 88A고요. 무효분은 여기다가 사인 세타 적용하면 되지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무효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0분의 무효분 요게 0.6이 되겠지요. 그럼 110 넘어가서 곱해주면 무효분 알 수 있겠네요. 요 곱하면 66A. 그래서 이 110A가 역률이 0.8일 때 유효분은 88A고 무효분은 66A란 얘기.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뭘 설치했다는 거예요? 40A의 진상 전류가 흐르는 콘덴서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이 무효분의 66은 진상일까요? 지상일까요? 이때 역률은 지상이기 때문에 무효분은 지상전류입니다. 지상전류. 근데 얘는 뭐예요? 진상전류죠. 진상전류. 그래서 요 무효분을 이렇게 상쇄시켜요. 얼만큼? 이 전류만큼. 그래서 40A가 이렇게 줄어든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효분은 26A만 남겠네요. 그죠? 66에다 40을 뺀 거니까. 그러면 이때에 흐르는 전류, 피상분이에요. 그죠? 이 전류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8의 제곱 플러스 높이 26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요 피상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91.76 76A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콘덴서를 진상전류 40A가 흐르는 콘덴서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게 91.76. 자, 이때 무효전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률도 바뀌겠죠. 그죠? 자, 역률은 어떻게 구하죠? 역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이때 역률은 빗변 91.76 분의 88. 요 계산하면 0.959 나옵니다. 0.95. 그럼 이때 역률은 0.959란 얘기예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코사인 세타는 0.959.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지요. 959의 제곱.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283. 그래서 0.283.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역률과 사인 세타를 알았어요.
그럼 여기 예, 그 전압강하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전압강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압강하 루트 3 곱하기 흐르는 전류는 91.76. 다시 이렇게 할게요. 91.76 곱하기 이때의 흐르는 이때 저항값. 저항은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0.9 곱하기 2km 곱하기 역률은 몇이라고요? 0.959 플러스 리액턴스 0.4에 2km 곱하기 사인 0.283 요거 계산하면 얘가 310.33V 나옵니다. 그러면 콘덴서를 설치한 후에 A 수용가의 전압은 변전소의 전압 3300V에다가 전압 강하 310.33 이렇게 빼주면 2989.67 나오네요. 확실히 콘덴서를 설치하니까는 전압 강하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A 수용가의 전압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A 수용가의 전압이 2989.67V. 지금 B 수용가의 전압 한번 구해볼까요? 자, B 수용가의 전압 이쪽으로 50A가 흘렀는데 여기에 40A의 진상전류를 흘려주는 콘덴서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 50A 삼각형으로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보여지는 전류, 피상전류 50. 그 다음에 유효부는 코사인 세타. 이것도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유효부는 피상 50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요 밑변은 유효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몇이라고요? 0.8. 그래서 5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40. 사인 세타는 50분의 무효지요. 이렇게 해서 무효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높이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무효 구하기 위해서 50 넘어가서 곱해주면 얘는 30 나오네요. 무효분이 30이었어요. 그때 진상전류를 흘리는 40A의 콘덴서를 달았을 때 40A의 진상전류가 흐르는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지상이죠. 지상. 역률이 지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진상전류 40A를 흘리면 지상과 진상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30A를 넘네요. 그래서 삼각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0을 빼줬으니까 요 남는 건 몇이에요? 10이네요. 10. 그런데 여기가 지상이었지요? 그럼 여기는 진상이 되는 거예요. 진상.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전류값은 이 값이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0의 제곱 플러스 높이 1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얘가 41.23 나오네요. 네, 41.23.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41.23A. 이걸 이용해서 얘도 이제 역률이 바뀌었어요. 그죠? 역률이 요 사이각이 변화가 있으니까 역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 41.23분의 밑변 40 이렇게 하면 0.97 나오네요. 그럼 이때 역률은 여기다 적을까요? 0.97. 그럼 사인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0.97에 제곱하면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계산하면 0.243 나오네요. 요게 사인 값 0.243. 그래서 사인 값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 값도 알았고, 예, 코사인과 사인 값도 알았지요? 아, 여기서 또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요게 진상이라는 거. 네, 진상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 강하 구해 봅시다. 그 루트 3 곱하기 흐르는 전류 41.23 곱하기 저항값은 0.9에 몇 킬로? 4킬로 곱하기 역률이 0.97. 진상이에요. 그죠? 진상일 때는 여기 부호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리액터스가 0.4 곱하기 4kg 곱하기 사인이 0.243. 네, 0.243. 요거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21.61V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의 전압 2989.67에서 이 전압 221.61을 빼야지요. 요거 빼면은 2768.06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설치했더니 설치 전의 전압보다 상승했네요. 자, 세 번째. 자, 가로 3번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설외 전력 손실 구하래요. 단위는 킬로와트 단위로 전력 손실 구하랍니다. 전력 손실은 공식이 뭐지요? I 제곱 R이지요. 그죠? 요게 전력 손실 공식이에요. 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콘덴서가 설치되기 전에 전력 손실. 여기서의 전력 손실 플러스 여기서의 전력 손실. 두 개 더해주면 전체 전력 손실 되겠죠. 전력 손실 공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i제곱 r입니다. 그러면 여기 PLA라고 할까요? 여기 전력 손실 3 곱하기 흐르는 전류는 110A. 예,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저항값 0.9에 몇 킬로미터? 2km. 요게 여기서의 여기 변전소부터 A 수용가에서의 전력 손실이에요. 그죠? 플러스 요 전체 전력 손실로 한 번에 구해 볼게요. 여기 전력 손실은 B는 3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는 50A. 그러면 5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0.95에 몇 킬로? 4kg. 요거 더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와트 단위죠. 그죠? 와트 단위.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쭉 누르면 여기 큰 가로 넣어야죠. 큰 가로. 큰 가로 넣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92.34. 얘가 콘덴서 설치 전에 전력 손실이고요. 콘덴서 설치 후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설치 후에 흐르는 전류는 91.76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저항은 0.9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력 손실, 콘덴서 설치 후의 전력 손실이에요. 3 곱하기 전류는 41.23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0.9 곱하기 4km 해야 이제 전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큰 가로 닫고, 이 큰 가로니까 이 큰 가로 닫고, 여기까지가 와트 단위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의 전력 손실은 63.83 킬로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떤 공식 알아야죠? 전압 강하 3상이니까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여기서 요 플러스일 때는 역률이 뭐라고요? 지상. 마이너스일 때는 역률이 뭐라고요? 진상. 요거 부호 바뀌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각형에서 여기 빗변 부분이 이제 피상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유효분, 그리고 높이가 무효분이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으로 우리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3사이니까 3i제곱 r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 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 뭐 해설 보면 이렇게 풀기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해서 무효분의 전압 강화를 그냥 빼주는 식이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Y 델타로 운전하는 모터의 결선도 및 수동 및 자동 설정이 가능한 조작 회로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고요. 그때 당시 8점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보면 Y 델타 운전이에요. 그죠? 결선을 Y로 했다가 일정 시간 후에 델타로 바꿔서 운전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걸 좀 보면 여기가 매뉴얼, 그 다음에 여기가 오토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수동 조작일 거고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조작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이 푸시 버튼 있죠? 푸시 버튼으로 동작하는 이제 수동 조작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접점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회로, 이쪽이 이제 주회로예요. 주회로 부분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어 있고요. 메인 전자 접촉기.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결선을 유도하는 전자 접촉기가 되고요. 여기가 스타, Y 결선이죠. Y 결선을 유도하는 전자 접촉기가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가로 1번부터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부분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동그라미 1번 여기 있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이거는 Y 델타 운전이에요. Y 델타 운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겠고요. 얘를 보면 여기가 UVW로 되어 있고 여기가 뭐예요? XYG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동기에는 이렇게 3개의 코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일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Y 결선을 한다 하면 Y 결선은 이렇게 생긴 결선이죠. 그죠? 얘를 결선한다고 하면 전원은 UVW로 받고 그럼 얘가 U가 되겠고 U로 연결된 게 X지요? 그럼 여기가 X예요. 그리고 V, 여기로 V라고 할까요? 그러면 V랑 연결된 게 Y, 그 다음에 W, 여기에 전원을 이제 받는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전원을 받는 거예요. W의 반대편엔 G가 되겠네요. 그 Y 결선 하면 X, Y, G가 어떻게 돼야 돼요? 콧몽 돼야 되겠죠. 콧몽.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스타 결선이라고 했어요. Y 결선. 얘를 보면 얘는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 이따가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여기서 와서 하나씩 이렇게 와서 세 개가 콧몽돼야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이게 Y 결선이 되는 거고요. 델타 결선은 뭐예요? 델타 결선.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되는 게 델타 결선이지요. 그럼 여기가 U라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V라고 하면 요 반대쪽 건 뭐예요? Y죠, Y. 그 여기가 W라고 하면 반대쪽 건 G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전원이. 그러면 U랑 Y랑 연결이 돼서 전원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U와 Y가 여기 있네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전원을 받는 거죠. 이게 전동기니까 전원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V에서 전원을 받고 V와 Z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V에서 전원을 받고 얘랑 뭐랑 연결이 돼요?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X로 전원을 받고 W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의 전원을 받건 뭐 X의 전원을 받건 그러면 W의 전원을 받고 얘가 X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게 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냐? 요게 이젠 W고 얘가 W 요렇게 두 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델타 결선이니까 얘가 V가 아니라 얘가 W고 여기가 G 그 다음에 여기가 V고 여기가 Y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선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U랑 G 얘랑 어디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V랑 X V랑 X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W와 Y W 여기 있어요. W 여기네. W와 Y 요렇게 연결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은 뭐 얘를 암기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얘만 이렇게 결선되는 거다라는 것만 암기해 주시면 어떻게 나와도 결선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Y 결선, 델타 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3, 4, 5 부분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3, 4, 5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이네요. 3, 4, 5 이 부분은 뭐 이것도 뭐 솔직히 암기하셔도 뭐 되는 내용이긴 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가 오토로 움직이려면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 동작을 하냐? 이제 얘는 시간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타이머가 있죠. 뭐 센서로 동작하는 것도 있지만 자, 얘는 타이머. 시간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작해라 하면 이제 그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대만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타이머 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타이머 A 접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4번, 5번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전에 요런 상태에서 얘가 동작돼서 붙어버리면 아까 전에 요렇게 했죠. 그죠? 얘가 동작돼서 붙어버리면 이거는 무슨 사고예요? 쇼트 사고예요. 왜? 상끼리 붙는 거잖아요. 그죠? 모타의 코일을 지나서 붙어야 되는데 코일을 지나기 전에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단락사고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안정장치가 필요하냐면 네가 동작할 때는 너는 동작하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동작할 때는 너는 동작하면 안 돼.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88T 얘 동작시키는 거고 88S 얘 동작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88S에 B접점을 넣어주면 얘가 동작하면 B접점은 뭐예요? 동작하면 회로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오동작해서 아무리 붙어도 신호는 88D까지 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얘가 동작할 땐 얘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럼 얘가 동작할 때 얘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접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88D에 B접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작하고 있으면 이 접점이 회로를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가도 88S까지 신호가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접점이 들어가고요. 이 접점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록 접점이라고 합니다. 인터록 접점. 뜻은 이래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동작을 시키는 접점.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하면 얘가 동작하려면 너는 동작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너가 동작하려면 너는 동작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아야 동작되는 회로를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 3, 4, 5번은 이런 식으로 접점을 넣으시면 되고요. 요 요 접점의 명칭 요거 보이시나요? 요 접점의 명칭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머에 사용되는 접점인데 한시 동작할 때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복귀할 때는 그 순간 복귀해라. 그래서 한시 동작 그러니까 타이머에 예를 들어서 뭐 5초를 설정해 놨다 그러면 신호를 받고 5초 후에 동작을 하는 한시 동작.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순시 복귀. 타이머의 전원이 끊겨서 소자 되었을 때 이제 그 관련된 접점들은 복귀해야 되죠. 그죠? 복귀할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복귀하는 그런 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로 4번 보겠습니다. 가로 4번. 수동 동작에 맞는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요거를 이렇게 회로 옆에다가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타임 차트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우선 수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라인이죠. 그죠? 요 라인에서 쭉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오프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색칠의 의미는 뭘까요? 회로를 연결해 줬다는 의미죠. 그죠? 회로를 연결하고. 지금 회로를 연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프가. 이때 시간이 요만큼 지나고 나서 온 버튼이 회로를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온 버튼이 동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호는 요렇게 해서 TM, 요거 타이머예요. 여기 TM 있죠, TM. 그래서 얘가 동작하고, 얘가 동작한 후에 예, 요 TM 쭉쭉쭉 시간이 지나서 이때 요 관련된 접점이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88M, 88M은 여기 메인 전자 접촉기가 되겠지요. 그럼 얘가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관련된 접점이 붙겠지요. 그럼 신호는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때 얘가 회로를 분리해도 신호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즉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회로가 분리가 돼도 88M 얘는 신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요때 얘가 비접점이네요. 근데 얘는 이때 동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동작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여기도 여기 비접점이었죠. 아까 전에 비접점 여기로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88S. 그래서 88S로 신호가 쭉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얘가 동작하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럼 이때도 88M은 계속 동작하겠죠. 언제까지? 얘가 동작할 때까지. 회로를 끊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동작했으니까 이 접점은 움직여서 비접점은 회로를 분리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회로를 연결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88D를 여자시키 이때부터 얘는 회로가 분리됐으니까 얘는 소자 되겠죠. 그죠? 얘는 소자 되고 88D가 동작을 합니다. 쭉 언제까지? 얘가 회로를 끊을 때까지. 요렇게 되겠네. 요 M은 뭐죠? M은 요 모터네요, 모터. 요 모터는 88M과 88S가 전원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동작하겠죠. 쭉 동작하고 얘가 88D로 그 결선 방법이 바뀌어도 계속 동작할 거예요. 언제까지? OFF가 전원을 끊을 때까지. 그래서 타임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강부름에 답하시오. 이게 이제 단선 결선도네요. 여기 메인 변압기가 있고 그 밑으로 또 변압기가 또 이렇게 있는 결선도네요. 자, 여기서 가로 1번을 보면 부등률을 적용해야 할 변압기는 부등률은 메인 변압기, 주 변압기에 적용이 되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 변압기 TR1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가로 2번 보면 최대 합성 전력이 1500kVA라고 할 때 TR1 메인 변압기죠. 부등률을 구하시. 부등률 공식은 최대 합성 전력 분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게 공식이죠. 그죠?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최대 합성 전력 줬어요. 얼마 줬어요? 1500kVA 분의 이제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구해야죠. 그러면 여기 TR2의 수용 전력 구하면 수용 전력은 여기 부하 용량에다가 즉 여기서는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변압기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면 그게 최대 수용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75%니까 0.75 더하기 여기는 부하 용량이 750이네요. 750에 수용률이 80% 0.8 플러스 여기 4번 TR에는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줬네요. 45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때 부등률은 1.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1.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합성 최대 전력을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줬죠. 그러면 여기 이 분자의 전력도 킬로볼트 암페어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같은 전력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가 킬로와트면 여기 최대 수용 전력 적용할 때도 킬로와트 단위의 최대 수용 전력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로 3번 TR4의 수용률을 구하시오. 요 4번 변압기네요. 여기서 수용률은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이제 퍼센트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부하 설비 용량은 뭐예요? 이게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그죠? 변압기 용량 600에 최대 수용 전력 45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수용률은 7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 다음 그림은 저압전로에 있어서의 지락 고장을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의 전동기 단상 110V의 내부와 외암 간의 누전으로 지락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변압기 저압측 전로의 일선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하여 고저압 혼촉 시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접지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보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네, 그림을 잠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변압기예요. 여기가 이제 1차 측 고압측이 되고 여기가 2차 측 저압측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2차 측 저압을 받아서 여기 전동기가 운전을 하는데 이 전동기 외함에 누전이 일어날 경우 일어나는 문제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가로 1번 그림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보면 여기 지금 전원이에요. 전원은 변압기 2차 측에 110V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110V에서 전동기 외함과 연결되어 있는 요 저항값 요게 이제 RB고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RB와 요 대지에 이렇게 연결돼서 대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저압 2차 측의 저항값 RA 에서 이제 요렇게 가서 여기 전원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네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사람이 여기에 딱 연결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저항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 회로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외함을 접촉했었을 때 걸리는 전압값이 되겠죠. 이런 내용인데 여기 가로 동그라미 1번 보면 등가회로에서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접촉했었을 때 걸리는 전압. 접촉 전압이에요. 요거 이제 단답형이죠. 그죠? 요거 암기. 그리고 등가회로 2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 자, 얘를 이제 식으로 하면 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여기가 전원이고 그러면 얘가 RB가 되고 여기가 RA가 되겠네요.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2의 전압이죠. 얘를 전압 V라고 두면 2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분배되는 전압이잖아요. 그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요. 전체 전압값을 곱해요. 이게 분배되는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저압 회로의 지락 전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여기 지락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RA 플러스 RB 합성 저항 R분의 V로 표시할 수 있다. 고압측 전로의 중성점이 비접지식인 경우에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가 4A라고 하면 변압기의 2차 측에 대한 접지 저항값 RA 얘가 일선 지락이 4A일 때 이 저항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우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요것부터 구하고 갈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선 저항값은 일반적인 경우 일선 지락 분의 15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차단기가 설치돼서 뭐 1초에서 2초 내지 뭐 1초 내에 뭐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저항값은 일선 지락 분의 150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일선 지락이 4A 분의 150 하면은 37.5옴 나오네요. 요게 여기 요 A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37.5옴 구하고 E의 값 여기가 25V로 제한할 때 여기 접촉 전압이 25V일 때 비접지의 저항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 식을 여기 얘가 25V라는 걸 알고 얘를 구한 게 37.5옴이라는 걸 알고 요 전압값이 110V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 구할 수 있겠죠. 얘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E는 요 식을 우리 얘 구하는 거죠. 그죠? RB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우선 V를 얘를 요 위로 올려 볼까요?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얘를 우선 이쪽으로 요렇게 보내면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돼요.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곱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우선 우리 얘 구하는 거잖아요. RB.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요. 그러면 2의 RB는 RBV 마이너스 2RA네요. 얘 넘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RBV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RB 마이너스 RBV는 마이너스 2의 RA. 여기서 RB로 묶으면 2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2R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만 넘기면 돼요. 이제 얘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2-V 분의 마이너스 2RA. 얘만 공학용 계산기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저축 전압을 몇 볼트? 25V 마이너스 25V 곱하기 저항값이 37.5옴. 이게 A의 저항값이에요. 그죠? 나누기 25 마이너스 전압이 110V.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1.03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는 11.03. 그래서 요 B는 11.03옴입니다.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죠? 지락전류. 지락전류는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 I는 A의 저항 37.5 플러스 B 11.03 분의 전압 몇 볼트? 110V. 요거 계산하면 2.27A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선 접지 저항값 RA는 37.5옴. 그 다음에 RB는 11.03옴.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지락전류 2.27A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10점짜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전치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치모 새벽 배송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배송되는 전치모 새벽 배송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